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영상에서는 제가 리뷰하고 있는 아멜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덕분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내년에 이 원격 진료 부분에 이 정신건강 부분에 확대 소식을 가져온 건 앞으로 이 원격 진료 시장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, 아멜뿐만 아니라 텔레닥이나 여러 이 원격 진료 업체들 모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. 특정 달에만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매월마다 정신건강 부분은 가장 많이 진단되는 쓰이는 진료 과목이고요. 거의 50% 이상이 거의 일정하게 모든 지역에서 거의 이 정도의 비율로 많으면 70%까지 올라갑니다.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신건강 부분에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원격 진료 업체에게는 실적이 좀 오를 수 있고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보고요. 그러면 다른 진료 과목이 왜 추가가 되기 어려운가 보면 일단은 상담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.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인터넷과 애초에 친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더 멀리서 만나고 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조건하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제약이 역시 큰 장애물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나 안정성이 역시 중요한 건데, 제가 뽑는 제일 중요한 점은 기기가 비싸다는 게 있습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역시 다뤘지만 이 기기가 비싸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기기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기기가 저렴해지고 또 정확해져야 이 기기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관련 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기사는 저번 주에 나온 기사인데요. 기사 읽어드리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정신 건강을 조금 더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. 전화를 포함한 원격 진료를 더욱더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. 정신 건강이나 약물 남용 치료를 더 쉽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실적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봐요. 물론 단기적으로 뭔가 추가가 반등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고요. 서서히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진료 과목이 더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오디오 전용 서비스인데요.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디오를 활용하지 않은 진료가 가능해진다면 여러모로 좀 접근성이 낮아지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원격 진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보시면 연방자격을 갖춘 보건센터나 보건클리닉에서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치료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놀라운 증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수요가 좀 올랐지만 지금은 좀 정체가 되어 있긴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,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좀 수정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. 방문에 대한 규정도 조금씩 수정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원격 진료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한 치료를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여러모로 추가하고 있다는 건 역시 원격 진료 업체에게 좋은 소식이죠.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게 있습니다. 근데 그 완화한 규제들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영구적으로 바뀐다면 당연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꽤 멀리 본다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똑같은 내용인데요. 이 기사에서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 오디오 원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는
화면이 없어도 오디오만으로 상담을 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건데, 여러모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비디오를 켜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, 네, 어느 정도까지 이 규제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, 물리적으로 좀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뭐 인터넷이 빠르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.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, 뭐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오디오를 통해서 네,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네, 더 쉽게 이 원격 진료를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런 뉴스가 근래에 꽤 많습니다. 사실 이것 말고도 꽤 많은데 원격 진료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전망에 대해서 좀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. 실적이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면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지실 거라고 봐서 이 내용을 간단히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 뉴스에서 가져오겠습니다.